안녕하십니까, 룸마스터디 박아론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 필기 1개월 몇 개월? 1개월 만에 합격을 하고 우리 체력과 면접까지 해서 서해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서해기관의 최종 합격한 김호성 학생을 모시고 합격자 인터뷰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고고 싱! 네, 반갑습니다. 호성씨. 일단 너무 합격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까지 하고 나면서 수많은 학생을 봤지만 필기 1개월은 진짜 드물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 달이 붙었다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한 달을 짜임새 있게 공부했을까.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달이니까 사실 인강은 못 봤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거의 제가 듣기로도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고 했으니까 요 독학을 어떻게 한 달을 짜서 붙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간단한 본인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대 기관계열 학과를 나와서 지금 승선을 2년 정도 하고 지금 올해부터 이제 시험 준비를 한 학생입니다. 이번에 한 달 공부하긴 했지만 저희가 공부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승선을 2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승선 2년 하고 다음에 내릴 때쯤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직업군을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왜 해경을 선택했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22살 때부터 해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 가져온 꿈이기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해경을 생각한 이유는 해경을 사실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보람이 되게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꼭 해경이 되고 싶다 이런 동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승선 근무를 하면서도 해경들 업무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요새는 좀 이제 이시 트렌드가 좀 있나요? 네, 심합니다. 어느 곳이네요? 제 주변에만 지금 한 7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비율로 따져봐도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30%는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저도 이시를 하고 싶었던 회계사였는데 제가 배탈 때는 이시 하면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못했는데 요새 트렌드가 배를 많이 안 타려 하고 딱 2년만 타고 내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었군요. 그러면 특례 끝나자마자 기간이 언제였어요? 사실 저도 이시를 했습니다. 7월 초쯤에 이제 하선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그때부터 했으면 충분했는데 제가 이번에 승선을 한 번에 18개월간 승선을 했는데 바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놀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해양경찰 이번에 필기 접수할 때까지 이제 놀아버렸는데 그동안 논 거 이제 죗값 치른다는 생각으로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순공으로 딱 양 정해놓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이래독을 겨우 할 수 있어가지고 시험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 이래독 하고 시험 보러 가가지고 몇 개 틀렸죠? 30개 틀렸습니다. 전체 80문제니까 80문제 중에 30개고 32개가 사실 이제 평균 60점 네, 이잖아요. 그러니까 33개부터 틀리면은 꽈락인 거고 30개면 살짝 이제 꽈락 위에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또 시험이 어렵게 나와가지고 호선이한테 케이스는 오히려 어려웠던 게 사실 본인에게는 좀 더 낫지 싶은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험을 9월까지 쉬다가 정식으로 시작한 건 9월 25일인가요? 네네. 9월 25일 딱 한 달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그럼 한 달 만에 본인이 붙을 거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붙든 안 붙든 한번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봐보자. 이게 또 내년에 경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솔직히 말해서 좀 가볍게 도전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필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잠은 몇 시간였어요? 잠자는 시간은 항상 달랐는데 7시간은 잤던 것 같아요. 와.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책만 봤습니다. 와, 그랬구나. 네. 이야, 선택까지 집중을 했네요. 제가 사전 인터뷰를 해보니까 원래 좀 공부를 했던 케이스긴 해요. 머리가 좀 좋긴 해요.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해력도 좋고 그랬던 분인데 제가 오늘 영상 궁금한 건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독학을 하면서 어떻게 본인이 커리큘럼을 짜고 어떤 걸 중점으로 공부를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 한번 얘기 좀 들어볼게요. 사실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에 있는 순서대로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과목을 안 했고요. 저는 한 번에 한 과목씩 끝내고 다음 과목 넘어가는 식으로 했는데 사실 한 달밖에 없었다 보니까 이제 남은 양을 저는 일수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이만큼 해야지 이제 이래도 하겠다. 페이지 수를 정해놓고 그거를 다 볼 때까지 하는 식으로 저는 오케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과목을 회사 법규라고 치면은 법규를 한번 이래도 할 때까지 다른 과목은 아예 안 하고 그냥 법규만 계속 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사실 일주일에 한 과목을 끝낸다 이거였죠. 그래야 이제 한 과목을 끝내고 또 다음 주에 한 과목을 끝내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할 수 있으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함정용이 4과목이니까 네. 요 4과목을 한 과목당 일주일로 그냥 풀로 달렸다. 네네. 월요일부터 7일 동안 한 과목 쭉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한 과목, 네. 한 과목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과목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기관이 사실 좀 제일 자신 있어서 기관부터 시작했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주차? 법규 시작했습니다. 법규? 법규하고 개론. 그리고 마지막에 영어를 했습니다. 사실 기관을 먼저 한 이유는 이제 오래전에 공부할수록 휘발성이 있으니까 제가 기관은 이해를 하면 된다 생각해서 먼저 시작했고요. 그리고 회사 법규는 양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나중에 하려다가 다 못 할 수도 있겠다
해서 두 번째로 했고요. 나머지도 뭐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랬으면 과목당 7일이 아니라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차이가. 예를 네. 들면 뭐 기관은 한 5일 이런 식으로. 네, 저는 7일을 목표로 했지만은 선생님 말씀이 정확하고요. 기관이 조금 짧게 걸렸고 그리고 법규에서 그 부족한 만큼 시간을 더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이제 한 번에 원 스트레이트로 갔던 방법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 이론을 볼 거 아니에요. 네. 이론과 문제가 있을 텐데 이론을 다 보고 문제를 풀었나요? 아니면 이론을 보고 파트 단원별로 바로 문제를 푸는 식으로 했나요? 네, 저는 이론을 한번 공부하면은 이론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들을 바로 풀어봄으로써 제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이 남을 수 있게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외워버리면은 제가 장기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릴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봤던 문제는 기출 문제만 봤네요. 네, 기출만 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오히려 기출도 못 보고 갔을 수도 있겠네. 기출 문제도 여러 번 푼 것도 아니라 한 번씩만. 네 맞습니다. 와, 기출 문제도 한 번씩만 보고 갔으니까 완전 딱 집중해서 그 문제에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틀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네, 그런 건 따로 표시도 안 했고. 아니요, 그 틀린 문제는 사실 또 틀리잖아요. 다음에 풀면은. 그렇죠. 그렇게 자꾸 틀리는 것들은 이제 따로 표시는 해놓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보고 그렇게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이걸 정리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럼 틀린 문제는 또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 문제 봤어요? 사실 그냥 그날 다시 보긴 했는데 그날? 네, 그날 그냥 더 보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할 분량이 있었으면 이론 보고 바로 기출 문제 풀어보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할당된 분량을 싹 뺀 다음에 마무리로 한 번 더 틀린 문제 또 봤다.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2일차 때 또 나간 범위 보고 네. 그런 식으로 했다. 네. 그날 한 거는 다음에 보진 않았습니다. 그날 다 끝내었습니다. 무조건 그날 다 네, 끝내고 네. 좋습니다. 본인이 좀 독학을 하면서 강의 없이 그냥 네. 책만 보고 공부를 했는데 하면서 좀 수험생들한테 책 보는 팁 이런 이제 본인만의 좀 꿀팁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직접 쓰면은 좀 기억이 잘 남더라고요. 펜을 이제 태블릿 이런 것보다 공책이나 이제 펜 이런 걸 더 선호하는 타입인데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막 중요한 거는 표시도 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메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법규나 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저만의 이제 말로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서 써보기도 했고 여백에다가 기관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이제 기관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나름대로 했던 것 같아요. 책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밑줄도 치고 형광펜도 칠하고 한 번에 볼 때 그냥 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집중해서 보려고. 호성이는 기본적으로 집중력이라든지 암기력, 이제 머리가 좀 좋은 편이긴 하네요. 한 번에 할 때 좀 집중해서 중요한 게 생각했던 뭐 부분들을 체크를 했다. 따로 이제 본인이 뭐 공책에다가 썼다는 건 아니고 그냥 책 이론서에다가 썼다는 건가요? 저는 이제 경책에 쓴 거는 이제 기관만 그렇게 했고요. 다른 거는 이론서에다가 이론서에 썼습니다. 그대로. 근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림 그려야 될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만 공책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쓰는 이유가 나중에 보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쓰면서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오늘 외우고 네. 끝내자 네. 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럼 과목별로는 몇 점 맞았죠 이번에? 정확히 점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기야 뭐 32개면 다 비슷비슷했죠. 네, 일단 개론이 75인 거는 확실히 기억나고요. 다른 게 한 55나 65 이랬던 것 같아요. 원래 같았으면 점수가 떨어져야 되는 점수인데 네. 네, 이번에 워낙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점수가 붙었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건 풀면 기출 문제를 다 못 풀었잖아요.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았고 이번 시험이 사이드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사이드에 대한 거는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어떻게 좀 임하고 어떻게 좀 찍었어요? 사실 좀 당황을 많이 했는데 그냥 순전히 운에 맡기고 찍은 것까지는 아니고요. 문제를 읽어보고 그래도 맞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최대한 찍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그냥 찍은 것보다는 더 잘 맞았던 것 같고 아예 그냥 모르던 것도 있잖아요. 많았잖아요. 물론 운이 따라줬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찍진 않았습니다. 네,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쫓겼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시간 딱 맞추긴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강조 드리는 게 네.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문제 하나하나에 시간을 오래 쓰면 안 된다. 네네. 그냥 짧게 딱 하고 직관적으로 그냥 본인이 생각한 대로 딱 찍어라 이렇게 말해주는데 찍을 때 한 문제당 보통 한 몇 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이번에 초시기도 했고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었잖아요. 저는 그냥 1분 정도 썼어요. 다른 문제 풀 때처럼 똑같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1분 쓰면 시간 부족하잖아요. 많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빨리 풀었죠.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다음에 제가 시험을 본다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빠르게 넘겨야죠. 그렇죠. 찍고. 빨리 넘겨야 되죠. 네, 그 부분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이게 수험생활의 하나의 또 요소가 시험장에서의 실력인데 어려운 문제 나온다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은 결국은 다른 문제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게 넘길 수 있어야 네. 되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2, 3분씩은 쓰지 않았네요. 네, 그렇게까지 안 길어야 썼습니다. 뭐 길어야 1분. 네, 근데 그랬더니 마지막 영어에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성적이 좀 낮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영어 제일 쉬웠는데. 네,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붙을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이 한 달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14시간씩 썼다. 8시간 정도 공부한 사람이라고 치면 한 2개월 공부량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남들 2, 3개월 할 거를 사실 14시간 동안에 완전히 집중해서 봤던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머리도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남들 한 4개월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 14시간을 쓸 때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빨리 읽으면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 능력이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론 끝나고 나서 기출 문제 풀어보면서 포인트가 뭔지 찾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서 한 번 더 내가 틀렸던 거 또 한 번 체크하고 그리고 끝내고 이렇게 다행히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니까 사실 우리가 3개월 전에 보면 많이 까먹는데 그래도 비교적 한 달이니까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험 봤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이제 기출 베이스로 해서 시험장에 갔는데 우선 내가 맞출 수 있는 기본 기출을 맞추고 사이드는 감으로 찍었는데 그게 또 다행히 잘 좀 맞아가지고 60점 정도 평균 해서 꽈락은 안 맞았다. 좋습니다. 이 체력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 체력 준비는 사실 안 했습니다. 저는 아예 하긴 했지만 늘지가 않았죠. 정확히는. 아. 근데 이제 팔굽혀펴기 같은 거는 제가 평소에도 그냥 배 타면서도 하고 헬스장에서도 하고 계속 해가지고 그래도 10점 받았는데 다른 게 아예 안 되다 보니까 막 3점, 4점, 5점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력 21점밖에 안 됐고 또 가산점도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1점인 상태에서 시작했죠. 운전면허만 있었으니까. 근데 필기 붙고 나서 이제 가산점을 동시에 했어요. 가산점도 운 좋았던 게 국어로 땄는데 강남까지 가서 땄는데 그게 이제 169점부터 가산점 3점이잖아요. 제가 딱 169점을 정확히 맞아서 네, 거기서 3점을 따가지고 네, 이제 4점이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운 좋게 이렇게 됐네요. 그건 체력은 21점이었고 네. 그래서 다행히 체력에서 어디 뭐 꽈락 맞고 이건 아니었네요. 네, 꽈락은 안 맞았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그래도 뭐 네. 좋아했으니까. 네, 그래도 뭐 팔굽혀펴기 덕분에 꽈락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좀 환산해 보니까 사회 기간이 보통 높잖아요. 네. 거의 환산 따져보면은 이존수가 저환산이었을 텐데 그래도 이번에 뭐 필합자가 적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면접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면접 준비는 이제 롬박에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오신 건지. 또 이제 제가 또 고향이 이제 이쪽이다 보니까 롬박을 선택했고 또 제가 서해로 시험을 보기도 했고 보통 학원은 집 가까운 데 많이 가요. 네. 면접 준비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해보니까 생각보다 공부해야 될 게 많고 이제 기출도 의외의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특히 어려웠던 게 인성 준비하는 거. 인성이 질문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이제 인성을 찾아가는 것. 그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집 주신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특히나 조원들하고 서로 말해보면서 입 밖으로 말하는 연습이라는 게 또 크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면접학원 다니기 전에 말도 막 못하고 진짜 막 두서도 없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비언어적인 것도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랬는데 학원에 와가지고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모의 면접 해보고 또 조원들끼리 해주고 하니까 단기간에 그래도 저는 개선이 돼가지고 그래도 면접에서 꽈락은 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아무리 채용 인원이 적었다 그래도 면접에서 꽈락자들이 몇 명 나왔거든요. 네.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해경에서도 그냥 아웃시키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호성이가 나중 조한산일지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가겠다. 네. 제가 봤을 때도 되게 수업도 안 빠지고 되게 열심히 했다. 딱 제가 수업하면은 딱 가운데 네, 딱 센터 가운데 뒤에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수업 내용 중에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가장 도움됐던 건 모의 면접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수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인성이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서 준비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성 같은 경우에는 조를 짜서 해야 된다 생각하고 학원에 오면 제일 좋겠죠. 사실 면접 준비를 제가 아무래도 점수도 낮고 체력도 낮고 해가지고 면접 준비를 학원을 다녀야 되나 이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점수가 낮더라도 또 면접에서 꽈락이 날 수도 있고 또 저처럼 이제 운 좋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네, 면접 실제 받은 질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 질문 중에 좀 기억나는 질문 있어요? 기억은 전부 납니다만 그 중에서 좀 어려웠던 게 저는 공무원 자살 질문을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예방할 수 있냐? 공무원이 자살의 네. 비중이 높아진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번에 인성 질문을 제가 3개 받았거든요. 면접관 한 분이서 하나씩 하셨는데 꼬리 질문을 상당히 이제 많이 하셨다. 이번에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한 번 해버리면 그 한 질문으로 꼬리 질문이 3개, 4개씩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당황하지 않고 잘 수습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 외에도 이제 시사 같은 것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직무 면접에서는 요즘 AI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있나, 뭐 대책이 있나 그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고 이번 시험 전체적인 면접의 이제 난이도는 평소보다 솔직히 좀 쉽긴 했다만 거기서 이제 변별력을 많이 둔 것 같아요. 질문은 이제 쉬웠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면접관이 좀 뭐 끄덕끄덕 한다든지 네. 호응은 좀 있었어요? 저는 표정이나 뭐 웃으시거나 그런 호응은 없었고요. 얘기하면서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 게 몇 번 있었어요. 인성에서 2번 그랬었고 이제 직무에서도 한 2번 정도. 그런데 제가 답변을 해서 끄덕일 때도 있었지만 항상 제가 마지막 말을 시키더라고요. 이번에 인성 직무 둘 다 마지막 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말 할 때 다 끄덕이고 그러셨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학원에서 준비하는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 제가 마지막 말을 그걸 했습니다. 직무에서는 자기소개를 했고요. 인성에서는 지원 동기를 말했습니다.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준비 잘 하시면 또 점수를 좋게 받지 않을까. 마지막 말에서라도 하면은 그런 것도 만약에 제가 혼자 준비했더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서로 조원들끼리 봐주고 하면서 진짜 제가 쓰고 싶은 말들을 이제 써냈고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공직관도 그렇고요. 막 학원에서 이것저것 좀 많이 알려주거든요. 네. 우리 현재 지금 2026년도 회계사들의 취업의 문이 지금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현재 해양대를 졸업했는데 해운회사에 가기 어려운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뭐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 공무원 쪽 가는 것도 어지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애초에는 내가 무조건 배만 타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군대를 안 가도 돼요. 합격해놓고 군대를 가도 되고 교육원생 끝내놓고 군대를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면 해양경찰 신분으로 군대를 가는 거니까 그게 다 인정이 돼요. 전문수당, 호복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후배들이나 또 후배 또 회계사 분들 봤을 때 짧은 기간에도 되나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취업도 힘들고 많이 힘드시죠. 저는 바로 해양경찰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를 탈 수 있다면 타보고 해양경찰을 하는 것이 면접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공부를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업이 안 돼서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항상 경험을 해보고 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까지 김호성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